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제 고객 두 명과 있었던 사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고객은, 한 번 만나봤어요. 한 번 만나봤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한 번 만나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 고객도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연락은 그래도 계속 하게 되는, 제가 아침마다 계속 헤드라인을 보내는 고객 중에, 관리 고객 중에 한 명이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투자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보 주면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안 되거나 뭐 이러면 또 이제 연락이 됐다가 안 됐다가도 하는데, 그런 이제 젊은 신혼부부의 이제 고객 한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도 저희 현장으로 한번 방문하려고 했다가 계속 뭐 이런저런 일에서 결국엔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그러다가 최근에 장모님이 이제 아프신 걸 알았는데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고 부고장이 왔고, 이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뭐 이제 안부차 연락이 오면서 이제 뭔가 이제 부동산적인 거를 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덜 손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에게 문의를 하러 전화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분의 사례에 들어서 또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정병인 PD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 통해서 그 정보, 그분이 세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좀 우선 제가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되게 그 과정에서도 이게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분과도 뭐 연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이게 만약 나라면 내가 내 입장에서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달했고, 그 이후에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게 뭐 꼭 이분이 저에게 계약으로 할지, 사실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사람을 믿지 않고요. 지금은 본인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배운 게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고, 저는 여러 경험보단 경험이 없는 것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우연에 우연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분을 도와드리면서 사실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그냥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저의 시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저는 이런 많은 사례와 많은 경험들을 해보는 게 저에게는 자산이고 저에게는 도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객을 돕는다 하지만 많은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사려 깊지가 못하다는 걸 저는 저 스스로가 인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내일처럼 해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강 대표님도, 저희 멘토이신 아이스강 대표님도
예전에 그 다단계 하실 때 정말 막 땀 흘려가면서 그 나이대 연령 높으신 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오히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막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고 몇 시간 걸리는 길, 하루 걸리는 그 길을 또 가고 막 그런 행동이 분명히 그 누군가는 바보 같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알선 대표님의 원칙 중에 하나가 고객을 돕는 거, 그 원칙으로 그렇게 고객을 돕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자기 개발과 계속 무언가를 찾는 그 과정에 지금의 알선 대표님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 결과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더욱더 느껴요. 그러니까 말은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게 성공이다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의 포지셔닝, 내 포지셔닝, 그 사람의 포지셔닝, 이런 되게 그 통합적으로 봐내고 그 사람도 그거를 그 사람의 위치도 내가 봐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원하던 레벨 정도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저는 이 자그마한 하나하나 한 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돈이 되는 거를 우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돈이 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이 안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막 이상한 막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소통이 우선은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의 문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고 저는 그걸 한번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게 지금 저의 지금 포지션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분 도와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더 내일보다도 더 집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더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거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또 더 실수하지 않도록 몇 가지 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이 덩어리다. 그리고 이 덩어리 내에서 또 이제 저희 정병인 PD님이 또 잘 알려주시는 게 있어서 또 이제 세무서들하고 또 몇 명은 만나보고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덜 실수하는 방법을 이제 정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전달을 해드렸고, 이후에 저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분명히 일반인들과 다르다라는 걸 좀 뭔가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한 사람은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거 되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참 목적은 진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진지하다 보니까 고객을 위해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뭐지? 어떻게 돕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례는 반대로 내가 이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도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이 고객에게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서운한 마음이 왜 들까? 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의 존재까지 인식을 시켰는데,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뭔가 매력을 발산을 했거나 뭔가
제대로 이 사람하고 소통을, 진지한 소통, 질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의 거래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내가 또 뭔가를 안내했다고 해서, 내가 클로징 하는 거에서 응답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서운할 건가? 한편으로는 저를 봐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나가 다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를 돌아본 게 뭐냐면, 내가 이 고객을 위해서 진짜 돕는 거를 얼마나 내가 노력했고, 진짜 알선 대표님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 시나리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시나리오를 그 해외에 나가서 막 그 시나리오의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이 고객을 위해서 그만큼 했나? 돌아봐지게 됐고요.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알아차림이 됐어요. 내가 이 고객을 한번 돕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진지하게 소통해보자. 지금은 제가 계약을 해야 되고, 이 현장이 또 그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마음에 전했는데, 이분의 오늘 이야기가, 3년 뒤에 이제 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뭐 100억 원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은 다른 거에 다른 거에 투자할 이유 없고, 그리고 지옥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한 내용만 막 이야기를 했고, 그또 뭐야? 또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현장 하나도 사실 너무 막 신경 쓰는 게 싫다. 근데 그건 그분의 감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결과, 지금 돈 없이 본전 다 얻었고, 곧 있으면 준공 치르고, 현재 시세 보면 그때보다 시세 올라간 거 눈으로 확인했고, 근데 그냥 본인이 하지 않았던 투자, 그리고 지금 말 잘 모르는, 그러니까 본인 통제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집과 또 멀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통화 속에서도, 고립식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왜 신경 쓰는 게 싫은 건지. 그러면 그 신경 쓰는 거 그 끝에 꼬리 물고 그런 질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고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못했구나.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보게 됐고, 고객을 도우려면 진짜 질적인 대화를 해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본인이 왜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본인 또한 그 기회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특히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무엇을 놓치고 있다라는 건 생각조차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때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 내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냥 흘려버려서 더 배울 수 있고, 내가 다음에는 덜 놓칠 수 있는 그런 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관점 부분이더라고요.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게 자기 인생, 자기가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봐내는 거예요. 그게 중산층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경청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겉도는 대화, 겉도는 그냥 행복인 거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되게 그분은 되게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고 해요. 근데 언제나 늘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걸 본인은 사랑해요. 근데 진짜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되게
이 고객과 진짜 질적인 대화를 해보지 못했구나 한번 보게 됐고, 저의 감정 상태도 한번 보게 됐고, 뭘 하지 않았음에도 왜 이런 서운한 마음이 왜 들까? 그거를 알아차렸고, 아,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드는구나. 또 이렇게 보게 됐고, 그리고 이 고객과 질적인 대화를 해야 도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질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결국엔 그게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또 그 하나의 또 기회도 되는구나.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늘 할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유튜브 찍을 때는 깨닫는데요. 막상 그 상황 되면 또 이렇게 놓칩니다. 놓치네요. 놓치고, 또 그렇지만 저는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저는 또 저의 이런 또 한계점, 또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엔 저에게 멘토님이 계시고, 이제 또 다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레벨을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감정 상태에 순간은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기 성찰, 자기를 좀 돌아보는 부분들, 내가 왜 이 부분 가지고 내 감정이겠지? 그리고 내가 이 고객을 진짜 얼마나 도와줬는 걸 이 사람한테도 느낄 수 있게 했었나? 우리가 얼마나 질적인 대화를 했나? 뭐 이런 등등등을 내가 이 고객을 정말 모르고 있네. 그냥 이 정도는 알았죠. 고객이 요양병원을 차리려고 하고, 그 부분 외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 이런 크게만 생각했지, 뭐 더 깊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고객을 돕는다, 고객을 섬겨야 된다 하지만 진짜 도우는 건 콜드콜, 진짜 돕는 건 이 질적인 대화, 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정말 사실 지치거든요. 상대방은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데 오해해요. 오해해서 본인은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하고 싸우는데, 사실 지쳤어요. 지쳐서 고객도 이제 오늘 피곤하고 이러면서 이제 딱 오늘은 그만하자 이렇게 힘이 풀리고, 저도 더 이상 제 그 짜내기가 다 끝났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제가 그 감정이 아닌, 내가 지금 여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좀 반하게 되는 오늘 계기였어요. 결국엔 제가 하는 이 현장에서 하는 건 고객과의 소통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이론은 배웠고 머리로는 알고 뭐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알려주시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런 정도, 어설프게 아는 정도는 됐다고 쳐요. 하지만 내가 내 현장에서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런 관점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저의 성향 그냥 보면,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지치면 전 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그게 맞겠지, 그냥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를 싸우면서까지, 내가 미친년이 되면서까지 싸워서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는 진짜 에너지 소모 많이 돼요. 진짜 지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취약점이에요. 지금 전 점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언니하고 싸울 때도 언니가 끈질기면 전 그냥 놔버렸어요. 지쳐,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런 성향의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막 쌈딱처럼 되고, 알성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에너지가 진짜 많아야 돼요. 저는 단기의 에너지와 장기의 에너지 중에 장기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지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하고 이렇게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유연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진짜 지쳐요. 저 오늘 굉장히 지쳤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오지 않겠다 하고 나는 와야 되는 게 강한 사람들끼리 이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말로 이거를 해내지? 좀 동의도 했다가, 그 다음에 고립식 질문 조금 했다가, 그러면서 또 다시 클로징으로 오려고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또 갔다가, 막 이거를 하는데, 와, 진짜 찐 빠졌어요. 근데 고객이 좀 딸려오는 것 같다 하면 좀 힘이 나는데, 계속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 얘기하고, 저는 저희 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오늘 저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 속에서, 오늘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봐낼 수 있는 거, 그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진짜 성공을 하려면 아이승환 대표님의 가르침은 가치 있고, 그리고 진짜 고객을 돕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한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힘듦, 그 다음에 뭐 노를 받아도, 그러나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누면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얘는 뭐 하는 거야? 뭐 구독자 수도 뭐 느려 터지고, 말하는 것도 막 안 느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자는 거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공급자로서 지금 또 이성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려주신 아이승환 대표님의 쇼츠 한번 보시면, 콜드콜은 이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감정에 섞여 만약에 이거를 유튜브를 찍지 않았다? 그럼 저는 또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나잖아요? 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결국엔 저에겐 자산으로 돌아올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래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왜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승환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뭐 잘하든 못하든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공감하고 그걸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콜드콜 유튜브 이 두 가지는 꼭 붙잡고 가세요. 구독자 수가 있든 없든 정말 이 콜드콜은 소통하는 거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왜 제가 콜드콜을 배우러 오신 분들, 끝까지 배우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왜 붙잡아야 되냐? 내가 공급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공급자로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 유튜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댓글 하나 다는 거, 아유, 뭐라는지, 뭐 짓거리는지, 칭찬이든 뭐든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오나. 댓글 하나 쓰는 것도요, 되게 조심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똥이든 된장이든 이거 시청만 하는 사람들보단 나아요.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소비만 하고 있으면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해 보시면 메타인지가 또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냥 유튜브만 한다? 사실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지 않는 한 또 거기서 헤맬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보단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멘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멘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유튜브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멘토를 만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콜드콜과 유튜브다라는 걸 아마 제 거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마 보시라고 저는 이런 기록을 또 남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콜드콜과 유튜브가 한 가지만 위해서 목적을 잊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거에서는 그냥 저라는 사람을 본업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저를 아는 것 같아요. 본업이라는 건 저 자신을 아는 거. 제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못하는 거는 인정하고 또 못하는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고 또 잘하는 강점은 그 잘하는 걸 강점을 가지고 살리고. 근데 그걸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어느 누군가가는 또 이게 걸려서 또 그게 어떻게 우연에 또 어떻게 그 운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 저 성실함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아무튼, 나라는 사람은 알려줘야 된다. 그 매개체가 전 유튜브다. 근데 그 알려지는 게 아무한테나 알려지는 게 아닌, 저는, 뭐 아무튼, 이것까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저희 그 아이승환 대표님도, 아이승환 대표님 자녀래네. 그 제자분들의 그 역량과 그 뭔가 그 이익 없는 곳에 이익 없는 그 가르친 대로 행동했을 때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확신할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궁금하시면 주은숙 대표님 거 지금 자유혁신당 최고 임원으로 지금 직책을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도 원래 그런 삶을 살려고 그걸 목표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승환 대표님 따라서 계속 유튜브 찍고 콜드콜하고 계속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러다가 유튜브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령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보에 계셨던 분이 말이 안 나. 계셨던 분이 이제 확실히 이제 자유이 뭔지 아시고 깨어나시면서 그러면서 막 유튜브 막 찍고 있는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구독자 수 막 90만인가 뭐 어쨌든 엄청 많은 분들의 소개가 되면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확 지금 7만 명까지 오르고 그리고 지금의 정치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막 많은 경험들 하고 그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콜드콜과 유튜브를 하려는지 분명히 그걸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사기꾼이든지 진짜든지. 근데 사기꾼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사기꾼인지 네, 아이승환 대표님이 사기꾼이다 10몇 년 동안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로. 제자들에게 계속 유튜브에 콜드콜을 하라고 하고 그 콜드콜과 유튜브로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잘 되고 있고 콜드콜과 유튜브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1억 이상을 돈을 벌고 그것도 단기간에 이걸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콜드콜과 유튜브 정말 붙잡고 그리고 배우고 이게 정말 그렇다고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그냥 보지 마시고 차라리 욕을 하면서라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네들을 한번 잘 보겠다 한번 보세요. 본인이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